요요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면요, 잠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이건 바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하는데 왜 단기 감량은 실패로 이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보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빨리 빼야지, 그래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식사도 막 줄이고 또 막 운동도 갑자기 늘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좀 빠져요. 체중이 빠집니다. 이제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몸의 어떤 변화고 어떤 장기적인 몸의 체지방의 관리와 비만의 관리인데요. 이제 이때 사실은 급격하게 식사량을 줄이고 급격하게 운동을 해서 빠지는 것은 사실 지방만 아니거든요. 뭐가 빠지냐면 수분과 근육이 함께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감량이 아니라 몸에서는 어느 정도 초기에는 빠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위기 상황으로 몸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은 오히려 이제 내 몸의 생존을 위해서 또 에너지 소비도 줄이게 되고요. 지방 저장을 늘리면서 또 기초 대사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도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몸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체중은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몸은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살을 오히려 더 찌우려는 쪽으로 몸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2017년에 자마라는 이제 비만 연구에서 어떤 결과를 냈냐 하면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근육 감소와 기초대사 저하를 유발한다는 그런 걸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한 그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 단기적인 체중을 빨리 빼겠다고 하는 그런 감량은요, 오히려 성공하기보다는 내 몸의 요요를 만드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요요는 왜 생기며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요가 오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제 내 다이어트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요요라는 거는 어떤 다이어트 실패라기보다는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어떤 생리 반응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리적인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제 체중이 갑자기 줄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몸은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또 식욕을 막 증가시키죠.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줄이고요. 또 지방은 오히려 늘리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체중은 오히려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이제 더 찌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면 체중 감소 후에는요, 오히려 식욕을 억제하는, 우리 호르몬이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렙틴과 이제 그렐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식욕을 억제하는 이 호르몬이 렙틴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연구가 또 2011년도에 NEJM에서 이미 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요요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 의지 부족 또는 다이어트의 어떤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그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 급격하게 식사를 줄인다든지 급격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칼로리 개념에 몸에 어떤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내 몸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기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회복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실패가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했다가 실패하고 또 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다이어트 루프라 그럴까요? 이런 걸 이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 부족으로 생각하고 또 뭐 본인을 막 자책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원인은 어떻게 보면 방법의 문제입니다. 다이어트 방법의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 또 만들어지는 게 잘 순환되지 않고 또 하루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잘 안정되고 균형되어 있지 않으면요, 억지로 체중을 줄이는 건요, 오히려 더 몸을 역현상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열심히 칼로리 개념으로 노력하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몸이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만, 다이어트의 핵심은 체중 감량이나 칼로리 개념이 아니다. 이 내 몸의 에너지의 문제, 내 몸의 어떤 기능의 문제를 찾아서 회복시키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살을 빼면 왜 더 잘 찌는 몸이 되는 걸까요? 빠르게 체중을 빼게 되면요, 몸은 이제 생존 위기를 느끼는 거죠. 갑자기 칼로리가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오게 되면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사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은 생존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나타나는 변화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초 대사가 감소되죠. 그리고 식욕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 나름대로 지방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 저장의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몸이 에너지가 흐름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대사 감소, 식욕 호르몬이 증가, 지방을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효율이 증가하게 되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오히려 더 쉽게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감량은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줄기 때문에 성공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이 내 몸에 다이어트하고 나서 다시 몸이 오히려 같은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이 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요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을 할 정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요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요가 반복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몸의 그 에너지에 관여하는 게 일상생활이거든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요. 또 에너지를 순환하는 데는 일상의 움직임이죠. 운동을 포함한 움직임이고요. 또 에너지의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 해가 뜨면 일어나서 몸을 막 움직이고 저녁이 되면 몸의 에너지를 저장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저장하고 안정하는 게 이게 바로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인데요. 요요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중에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면요. 잠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 깨지는 이건 바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식욕 관련되는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밤 11시만 되면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식욕에 관련되는 호르몬은 어떻게 인체에 작용을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었기 때문에요. 하루 3번의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또 몸의 기능이 정상일 경우는 일정하게 먹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정상적인 어떤 호르몬의 리듬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1시를 넘게 잠을 안 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은 본래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를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때 이제 잠을 자는 게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10시가 돼도 잠을 안 자고 11시 1시간 정도는 몸이 그걸 버텨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녁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무슨 그런 일이 있구나. 에너지를 저장해야지,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 11시가 넘으면 식욕을 오히려 촉진하는 나오지 말아야 될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야식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11시 전후에서 저녁에 야식이 땡기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야식이 쉽게 말하면 식욕이 저녁에 뭘 먹고 싶어도 그걸 참고 안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나오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호르몬이 나왔다는 거는 내 몸의 식욕 관련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게 깨진 경우는 본인이 억지로 참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3개월, 6개월 하면 잘하는 겁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라는 건요. 이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자연 에너지 흐름을 타는 거기 때문에요. 이 자연 에너지 힘을 사람이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요요가 많이 생기고 또 요요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패하고 요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하루에 생체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저녁에 뭐 어떤 데는 일찍 자고 또 새벽에 늦게 자기도 하고 아침 또 일어나는 것도 일정하지 않고 이제 이런 현상이 되면 에너지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이거는 식욕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를 주면서 반복되는 그런 비만이 사이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일단 식사를 줄여야지. 그리고 많이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해야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식사 운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그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오히려 지방 연소도 감소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몸은 오히려 살이 빠지기 이제 어려운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과를 보면 연구 논문을 보면요. 2004년도에 아주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세계적인 잡지인데 여기서 이제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수면이 5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비만의 위험이 한 50% 이상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수면이 부족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요. 이제 지방 저장을 막 촉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이어트는 먹는 거와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루의 어떤 생활 리듬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수면이 핵심 요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뱃살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뱃살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일단 먹는 거겠죠. 아무래도 먹는 건데 그럼 조금 먹으면은 뱃살이 안 생기느냐? 아니, 조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식탐이 굉장히 많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경치 좋은 어라운드 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어디 맛집이래더라. 또는 어디 가서 그건 꼭 먹어봐야 된다더라. 그런 어떤 본능적인 식탐이 있는 사람들에게 먹지 마세요. 조금 드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실질적으로 뱃살을 빼게 하는, 그 생기는 원인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식단이에요. 식단. 먹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먹으면 되냐? 소식하면 되냐? 소식이 안 된대도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쵸? 물론 저도 한 뱃살 갖고 있습니다. 뱃살을 한 25년 같이 살다 보니까 얘의 습성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신 있게 제가 생각하는 뱃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뱃살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정체는 바로 이분입니다. 자,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은요, 현대인의 식단을 그대로 갖게 했던 분이셨어요. 일반적으로 당시의 역사적 얘기를 보면 선대왕이 죽으면 후대왕은 한 3년 가까이 육식을 못 했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은 육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3대 왕인 태종이 죽기 전에 내가 죽어도 저놈은 고기를 먹게 해라 라고 예언을 했을 정도로 세종대왕은 고기 반찬을 엄청나게 먹던 분입니다. 자, 첫 번째 팩트를 하나면 세종대왕은 고기를 많이 먹고 좋아했던 분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를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는요, 반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반상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흔히 양반과 상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몇첩반상 이런 거 있잖아요. 삼첩반상, 오첩반상, 구첩반상 이런 거. 반찬을 몇 가지 놓고 먹느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은요, 일반적으로 12첩반상을 먹었어요. 왕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에 계신 PD님이 조선시대 때 12첩반상을 먹잖아요? 역모예요. 왜? 왕의 밥상을 탐한 것만 같고 왕의 옷을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왕의 집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예요? 역모죠. 그럼 문화가 명확했던 때예요. 세종대왕은 매일 엄청나게 많은 반찬 속에서 밥은 요만큼 먹었겠죠. 흡사 우리가 먹는 백반집의 반상을 갖고 드셨던 분이 세종대왕. 이분이 52세 정도에 돌아가시는데 죽기 전에 당뇨가 심했고요. 매번 온양온천에 가서 눈을 닦았어요.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거 세종대왕의 영화를 보면은 뭐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런 것들인가 아니면 옛날에 장영실 나왔던 그런 그 영화를 보면 이분이 말년에 앞이 안 보이니까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게 생겼고 눈이 안 보이니까 온천물로 눈을 씻는 장면이 나.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현대병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죠.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뱃살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반찬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은 뱃살과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을까? 이분들은요, 삼첩반상 정도 드세요. 반찬이 3개밖에 없어. 뭐 김치, 뭐 그다음 장아찌, 뭐 그다음에 뭐 나물. 그럼 당연히 반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밥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제 쌀밥 한 상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지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조선 후기 이제 뭐 100년 전쯤에 중인이 갓을 쓰고 밥상을 이만한 밥을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야 저거 5인분은 되겠는데? 근데 그 중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슬림해. 예, 살이 없어요. 당연히 뱃살도 없겠죠. 밥을 매일 이렇게 먹는 분이 오히려 살이 없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밥을 밥대로, 즉 주식을 주식대로 먹는 분들, 기타 등등을 잘 안 먹으면 뱃살이 줍니다. 우리가 뱃살을 늘릴 때 자꾸 주전부리 같은 거 늘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뱃살에 나쁜 식단, 물론
폭식이지만 우리가 먹는 정상적인 식단에서는 반찬 가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내 뱃살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밥의 양, 빵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리고 기타 등등등을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내 뱃살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나 그냥 굶어서 뱃살 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굶는 거와 간헐적 단식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독해야 하거든요. 굶는다고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분 중에 최배달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바람의 파이터. 이분이 일본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은 그 소도 때려잡고 말도 때려잡고 하는 뭐 일본 최고의 무도인, 최고로 강한 남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배고픔이다. 그 배고픔을 이기면서 굶고 간헐식 단식하고 안 먹고 이런 거 진짜 독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 효과는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분명히 그 다음에 뭘 원하느냐? 보상을 원해요.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뭐가 돌아가느냐? 식단이 돌아가죠. 그러면 다시 또 옛날 식단을 갖게 되니까 내 몸은 다시 또 옛날 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굶고 간헐식 단식을 하고 이런 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꼭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그 다음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굶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 굶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단식을 하겠다, 뭐 다이어트 시작하겠다. 그럴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 다음 없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그 일은 고통만 준 겁니다. 내 몸에. 내 다음에 어떻게 식단을 바꾸고 긍정적 식단으로 바꿀 건지 요 2차 단계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독한 걸 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냥 1차 식단을 만들고 요걸 유지하자. 그러면 조금 느리게 빠지겠지만 언젠가 빠지겠지. 하지만 당장 뭘 급하게 뭐 내일 모레 해외여행을 가야 돼가지고 수영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 열흘 정도에 빡 줄이고 그 다음 긍정적인 식단으로 전환을 하면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인 접근이 아니고 2차적인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살 빼려고 약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 있잖아요. 지방흡입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돌아올까요? 그렇게 힘들게 수술까지 하고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결국은 다음에 유지에 필요한 식단에 대한 교육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단에 대한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언제나 식품 영양이나 식품 전문가들이 알려주죠.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과 대안이 없으면 앞에 있는 1차적인 처방과 대책은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그리고 나한테 주는 고통과도 같은 거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시나요? 자, 운동은요, 뱃살을 빼는데 효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 없다 그러면, 뭔 소리입니까? 라고 막 얘기하는데, 물론 효과가 있죠.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1시간 운동하는 그 운동이 주는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나의 일상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변하게 했을 때 주는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운동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시간 내용이에요. 자, 구구단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건 뭘 빼고 싶어서 하시죠? 네, 지방이에요. 오줌만 싸도 체중은 줍니다. 체중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방을 줄이는 거죠. 지방은 1g당 9kcal를 내요. 9kcal를 내요. 그럼 지방 1kg를 줄이려면 9 곱하기 1000, 9000kcal를 태워야 됩니다. 자, 9000kcal가 얼마만큼의 양인지가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자, 9000kcal는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들한테 추천됐던 하루 칼로리가 2500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대충 보면 뭐예요? 4일치예요. 4일치를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면 지방 1kg 빠지는 거예요. 하루 4일 내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뛰고 뛰어서 9000kcal를
태우려면요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줄고 뱃살이 준다? 아니요. 운동을 하는 그 생활 패턴의 변화가 24시간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이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은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뱃살이 많고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은 저같이 지금 좌식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고 몸 움직이는 거 싫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전제가 돼야지만 다이어트처럼 운동을 하는 효과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운동만 쫙 해가지고 줄였어요. 다시 옛날 습관과 식습관으로 되면 똑같이 그 운동을 한 건 나한테 고통을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안이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나 이런 고통 뒤에 이걸 유지하고 내 건강을 지키게 2차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사회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만 계속 어떻게 돼요? 쳇바퀴를 도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더 이상해지고 자기의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살 빼는 방법이 아니라 살 유지하는 방법 배우시고요. 뱃살 빼는 것이 아니라 뱃살 유지하는 방법 교육받으시고요. 그리고 음식이 있다. 뭐 바나나가 좋다. 소금물이 좋다. 이거 기본적으로 한 30개는 갖고 계시면 그때 시작하십시오. 왜? 내가 대안이 자꾸 있어야 돼요. 바나나만 계속 먹으면 식단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숭이도 그렇게는 안 먹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식단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것들을 교육받고 그걸 인지하고 그리고는 앞에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이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준다. 그거의 도움에 대한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생명공학 박사로 방송에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인 겸 교수 차윤환입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서 식품 치료 관련된 것을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과 식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식품학적인, 식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유튜브들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현대 질병들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주식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주식의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저는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된 쌀밥 한상이라는 책을 최근 집필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리고 건강적인 내용과 밥을 쉽게 만들어 먹고 밥을 왜 중요하게 먹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상, 즉 밥상이라는 우리 전통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쉽고 폭넓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내가 밥을 잘 챙겨 먹고 내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